오늘 아침에는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을 모시고 함께 여야 간 대립이 고조되고 있는 정치 현안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들리십니까, 이기인 최고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기인입니다. 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 잘 지냈고 사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4주 차로 접어들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개혁신당에서는? 아직은 뭐 임기 한 달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한 달 정도 돼서 평가를 하기엔 좀 짧은 기간이긴 한데요. 예. 긍정적인 부분, 우려되는 부분은 명확히 좀 보이기는 한다고 좀 보고요. 예. 취임 직후에 이제 여야 대표 만나가지고 차담회 갔거나 아니면은 최근에도 이제 오색국수 먹으면서 여야 대표 회동하는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정부에서 잘 없었던 장면이라서 좀 의미 있게 다가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인사 문제나 또 지금 뭐 청문회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논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평가하기는 이르기 때문에 조금 더 허니문 기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켜보겠다는 말씀이네요.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가장 급박한 상황이 이란 이스라엘 이제 무력 충돌에 미국이 이제 개입한 건데요. 요 예. 질문하기 전에 먼저 속보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네. 미국 대통령이 방금 이스라엘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 24시간 후 전쟁이 공식 종식됐다. 이런 말씀을 하신 모양입니다. 이대로 네. 되면 좋겠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 이후 첫 수석 보좌관 회의를 열고 현안 점검을 했고 나토 정상회의에는 불참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 개혁신당의 천하람 대표가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오히려 미국을 포함한 주요 우방국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성이 더 크다라면서 입장을 선회하라고 지적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저희는 일단 이재명 정부가 뭐 다른 당처럼 친중 친러 내지는 뭐 반일의 본색을 드러냈다거나 뭐 중국과 러시아의 속국이 이제 될 거다라는 비판은 하지는 않고요. 결국 이제 천하람 대표가 한 말도 잘 보면은 결국 나토든 다양한 국가들과 직접 만나면서 예. 중동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된다라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불참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토 회의의 불참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낳는 모호한 외교가 아니라 참석해서 의견을 나눠야 된다라는 그런 당당한 외교를 하자는 입장인 거고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대통령 파면에 따라서 리더십 공백 기간이 짧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대외적으로도 여전히 불확실성을 내포한 나라라는 평가를 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G7이나 나토 회의 직접 참석해가지고 이 국가 원수의 선출에 따른 외교 라인이 제대로 복원됐다라는 것은 더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저희는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입장을 좀 선회해가지고 참석하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다만 이제 뭐 일본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3개국이 이제 불참을 하고 또 총리급으로 격화됐다는 뉴스가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만 참석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은 건 아니냐라는 말씀도 지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반대로 얘기했을 때 우리가 먼저 손들고 참석해가지고 중동 정세와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고 분위기를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라고 좀 보니까 그런 입장에서 저희는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교 무대에 나서자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걸로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회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저희 프로그램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정견도 발표하고 했는데 오늘 그 청문회가 열리죠. 개혁신당에서는 김민석 후보자의 의혹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자료 제출하면 될 일이라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주장에 따르면 지금 김 후보자와 민주당은 각종 의혹에도 증인 채택도 안 하고 자료 제출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서 또 뭐 인사청문회 제도가 부실해서 예. 이런 식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물론 자료 제출의 한계라거나 아니면 청문회의 이 근본적인 또 제한적인 구속력 등등에 대해서 고쳐야 할 점이 분명히 있긴 한데요. 예. 저는 여전히 이 청문회를 무력화하는 김민석 지명자의 문제가 크다라고 좀 보는 게 불법 정치자금 과거에 수사받고 또 처벌받은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당시 2008년 기사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 예.
그때도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고 하면서 이거는 정치보복이고 검찰의 야당 탄압이라고 하면서 검찰 탓을 그때도 하더라고요. 그게 무려 17년 전 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17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최소 지금 이제 의혹이라고 말하는 최소 그 6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 어떠한 해명도 못하면서 검찰 탓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내 불법은 검찰 탓이요, 그것도 17년 동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희가 국무총리로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6년 7년 동안 1억 4천만 원 갚지 못하다가 총리 지명되니까 또 화들짝 놀라가지고 갚았는데, 저는 총리가 지명이 안 됐으면은 안 갚았을 분이라고 좀 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사인간의 채무도 안 갚는데 어떻게 국민과의 약속을 갚겠나. 이런 분한테는 제도의 부실함을 지적하는 것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진 사퇴 말씀하셨는데 오늘 내일 청문회가 있으니까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추경 30조 원을 놓고 민주당은 속전속결로 이걸 해야 된다 이런 네.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저 법사위원장을 주거나 해서 원구성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네. 천하람 대표께서는 이 대통령이 국고로 당선턱을 뿌리려는 것이 아니냐, 세금은 아껴 써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기인 최고위원님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예. 이 당선 전과 대통령의 당선 후에 이 사정에 있어서 대내외 여건, 특히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중동 문제라든지 나토 불참이라든지 하는 우리나라 어떤 기업들의 수출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영향이 있을 듯한데, 이 상황을 두고 이 계속해서 보편적 복지에 가까운 현금 배포를 꼭 강행해야 하는가? 무엇보다 이번 이 30조 추경의 주요 재원이 국채 아닙니까? 예. 적자 국채잖아요. 예. 약 20조 정도의 국채를 발행하겠다는 건데, 이걸로 이제 우리나라가 떠하는 국가 부채의 총 규모가 1,300조가 훨씬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추경 재원이라고 하는 것의 국채 의존도가 계속해서 오르면 오를수록 금리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고, 예. 경제 지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여야 대표단의 원구성이 맞춰지고 지급 형식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를 하고 난 이후에 결정해도 좀 무리가 없다고 보는데, 너무 계속해서 약속이라는 미명하에 이런 핑계로 좀 속도를 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적절하게 좀 대내외 여건과 국내 정치의 상황을 보고 나서 결정해도 좀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개혁신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혁신당이 어제 대단히 중요한 그 행사가 있었는데, 의원회관에서 21대 대선 평가 세미나를 열고 이준석 대선 후보의 대선 득표율을 분석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준석의 비호감도를 어떻게 낮출지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진중권 교수는 보편 정당으로 가는데 갈라치기는 도움이 안 된다. 또 조갑재 전 편집장은 고령층 많아지는데 이들과 대화할 어젠더가 부족하다, 이런 쓴소리도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또 저희한테 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말씀들이라고 저희는 받아들이고, 예. 이번 대선 세미나를 계기로 정확하게 이 대선 상황을 복기를 해서 예. 다음 지방선거를 잘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말씀하셨던 비호감도라든지 또 그리고 저희는 여전히 좀 더 해석하고 공부해야 되는 지점, 학습해야 되는 지점이지만, 계속해서 저희 정당을 두고 갈라치기 정당이라고 지적하는 것에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아니라고 저희가 좀 설득하고 퍼뜨릴 수 있게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심도 있게 해볼 생각입니다. 예, 갈라치기라고 돼 있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혁신당은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달 초에 전당대회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준석 그 의원은 한 방송에서 개혁신당 당대표를 맡을 생각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 역할을 해야 한다면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이준석 의원이 대표로 나올까요? 또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정당도 그렇고 보통 대선 후보를 중심으로
선거 직후에 이제 당의 진용을 다시 꾸려가지고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치르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대선 이후에 지방선거라면 더더욱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양한 분들이 계시지만 그래도 300만 표라는 이번 대선 성적표를 들고 예. 평가를 받았던 이준석 후보라는 사람을 앞세워서 그것을 기반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고 당원들도 그렇고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크지 않은 정당이기 때문에 이 효율을 생각해야 되다 보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떠올리니까 또 대표직에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본인도 좀 있는 것으로 좀 보이고요. 예. 또 경쟁자가 없다라는 지적도 있기는 한데 또 당내 선거 공지가 열리게 되면은 이준석 후보와 맞붙어 보겠다라고 하는 도전 또는 내지는 경쟁자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기인 최고위원님은 도전하실 생각 없으신가요? 최고위원 2년 열심히 해가지고요. 그냥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응원할 생각입니다. 예, 개혁신당 이기인 최고위원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정치권에서 그 뉴스가 하나 보도됐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네. 지금 국민의힘의 김용태 비대위원장 그리고 김재섭 의원 그리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젊은 정치인의 대표 주자들이 저녁 식사를 했는데 뭐 선거를 치르느라고 고생했다고 격려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이고요. 예. 또 이 모임을 두고 상당히 좀 정치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뭐 이런 뭐 새로운 정치적 결사체를 도모하기 위함 아니냐라는 내지는 또 뭐 새로운 합종연행을 꾀한다는 의도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냥 약속이 잡힌 지 꽤 돼가지고 예. 서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분들이 간만에 만나서 회포를 나눈 것으로 알고 있고요. 무엇보다 제가 만약에 지금 오세훈 시장이라면 지금 국민의힘 당내 사정이 상당히 좀 답답할 것 같거든요. 예, 예. 본인의 선거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당내 개혁이 요원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젊은 의원들 특히 개혁과 혁신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의원들이라도 불러서 밥이라도 먹으면서 좀 갈증을 해소하고 싶었던 내심 속내가 있었던 것 아닌가 그런 자리로 좀 보여졌습니다. 개혁신당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뭐 조홍천 전 의원이나 이원욱 전 의원 이렇게 뭐 민주당에서 나온 인사들도 꽤 있어서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3당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저녁 자리를 보면은 국민의힘 쪽 인사들과 이준석 의원이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개혁신당이 보수 정당인가? 그러니까 단순히 국민의힘을 대체하려는 보수 쪽의 정당인가 하는 얘기들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당내 어떤 민주당에서 오셨던 분들도 그렇고 예. 또 당원들도 그렇고 여전히 그러니까 보수라는 두 글자에 대해서 약간 조금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보수라 하더라도 합리적으로 보수를 지향하고 표방한다면 그런 행보를 보인다면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거든요. 예, 저는 저희 당내 인사 정말 중요한 당내 인사라고 여겨지는 조홍천 의원님과 이원욱 의원님도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보수 인사라고 한다면 분명히 받아들일 공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좋은 보수로 대체하겠다. 예. 다시 보수가 거듭나야 된다라는 구호로 선거를 치렀기 때문에 예. 분명히 당 내든 당 외든 그런 시선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그 개혁신당은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정당을 추구하는 건가요? 뭐 당내 민주당에서 오신 분들에 계셔서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지만 예. 중도를 지향하면서도 예, 좋은 예. 보수라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분들이 꽤 계시다는 말씀으로 드리고 싶네요. 예. 지금 여야 나머지 정당들도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당 개혁안 관철을 위해서 전당대회에 출마해라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네. 권유를 한 이유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워낙 예나 지금이나 예. 우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랑 이준석 후보가 가깝게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조언을 했었던 것이 사실이니까 예. 뭐 이걸 가지고 또 뭐 단일화 내지는 뭐 통합하는 거 아니냐라는 억측성 보도 내지는 그런 추측을 거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아무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임기 끄트머리에 냈었던 그 5대 개혁안이 지금 흐지부지되고 참 유야무야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저희 개혁신당이 봐도 그 5대 개혁안이 사실 일리가 있고 그렇게만 된다면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쇄신과 개혁의 길을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송원석 원내대표가 그냥 혁신이 띄워서 거기서 논의해보겠다라고 사실상 5대 개혁안을 없는 일로 만드는 수순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5대 개혁안을 정치인들에 묻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물어서 다시 한번 쇄신과 어떤 개혁의 발판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보수 정당이 잘 됐으면 하는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이준석 후보가 얘기해주고 조언해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럼 뭐 국민의힘이 그 5대 개혁안을 채택하고 좀 나아지더라도 뭐 힘을 합치거나 당장 그럴 것은 아니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지방선거가 당장 1년 후에 있는데 네. 지난번 대선에서는 이준석 의원이 대선 후보로 나왔지만 네. 이제 지방선거 전국선거를 치르려면은 서울시장 후보, 뭐 부산시장 후보, 전국적으로 광역단체장 후보를 비롯해서 여러 후보를 내야 될 텐데 네. 현실적으로 이제 신생정당인 개혁신당이 이것을 전부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떤 접점을 찾아서 국민의힘과 또 힘을 합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뭐 대선 완주 의지를 처음부터 밝히기도 했고 또 완주를 했듯이 예. 여전히 국민의힘이 쇄신과 개혁의 가능성이 없는 정당이라고 저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국민의힘과 뭐 단일화를 한다거나 통합할 가능성은 제로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내 어떤 상황이 어려운 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 개혁신당에 와가지고 사실 저희가 어렵지 않은 적이 없었거든요. 예, 예. 창당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지율이 한 자릿수여도 결국 여기서 이 개혁신당의 당적을 가지고 출마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양당의 견고한 관성과 견고한 이 벽을 깨보자라는 식으로 이렇게 도전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총선 내지는 대선에 임하고 또 다음 지방선거 임할 생각입니다. 예.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두드리다 보면은 아마 국민들의 마음도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광역단체장과 모든 기초단체장 그리고 광역의원 후보를 내는 것이 사실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가급적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경기 남부와 저는 전당대회 때 그렇게 주장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개혁신당의 어떤 이런 조직과 규모들이 조금씩 더 확장할 거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예, 좋은 결실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당대표 후보를 놓고 김문수 전 대선 후보 또 한동훈 전 대표 또 안철수 의원 그리고 제3의 인물까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분이 되는 게 가장 나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분들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좀 개혁이나 쇄신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예. 사실 계엄에 대해서 의견이 가장 명징하기도 했었었고 예. 모두 다 이제 국회 본회의장을 참석을 거부했을 때 혼자 참석해가지고 탄핵에 대해서도 표결을 했었던 분이라고 저는 기억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사실은 탄핵을 반대하는 주류 정당이었지만 좀 희한한 현상이 탄핵에 반대한 사람이든 찬성한 사람이든 반대한 당원이든 찬성한 당원이든 모두 지금 이번 대선 선거 과정을 통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좋아하게 됐거든요. 아, 예. 그것은 아마도 이제 조직과 본인이 속해 있는 어떤 단체에 최선을 다한다라는 그 선의의 목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지를 보내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이런 대선 과정에서 보여줬었던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진정성이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안철수 후보가 당 대표를 맡게 되면 적어도 조금의 쇄신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국민의힘의 당적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민의힘 내에서 좀 세게 가지고 있는 관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아, 국민의힘 당적이 있으신가요? 있었던 적이 있었던 적이 과거에 어떤 국민의힘 저도 당적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TK 영남, TK의 어떤 주류적인 생각은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계엄을 찬성하고 동조해줘야 되는 것 아니라는 그런 약간 영남만의 어떤 민심, 일부의 민심이 있는데 그 민심이 사실 지금 국민의힘을 대표하는 주류라고 좀 보기 때문에 이것을 탈피하고 타파하기에는 안철수 후보의 좀 리더십은 다소 지금 국민의힘에 맞지 않거나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점이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뭐 안철수 후보나 뭐 한동훈 대표 같은 이런 일반 보편적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어떤 계엄에 대한 목소리를 낸 사람이 당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조금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은 공존합니다. 그럼 그런 분들이 다 나와서 개혁신당으로 오면 어떨까요? 저희는 뭐 오는 분들 막지 않는데요. 예. 뭐 짧게 홍준표 저기 시장님도, 네. 뭐 그 농담이고 민주당 상황 짧게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소위 친명 공신들이 당권 경쟁을 벌이게 됐는데 민주당 상황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그 검수완박을 밀어붙였었던 그 이전에 더 과거의 민주당이었다면 이런 뭐 이재명 대표 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 견해를 가졌었던 당대표 후보가 출마해가지고 설령 당선 가능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어떤 전당대회 장면을 연출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기승전 이재명 혹은 이재명 일변도로 당과 입법부, 행정부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상당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누가 되어 그 최고위원님 오늘 시간이 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네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네. 좀 자주 나와서 개혁신당 말 또 우리 여야 정치권이 쟁점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사회자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